파트 2의 마지막 장 부사절 adverbial clause를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은 두 강의로 구성될 거고요. 이때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쉽습니다. 예, 명사절 좀 어려웠죠. 예, 기본적으로 의문, 대명사, 형용사, 부사 여기가 좀 어려웠죠. 형용사절은 좀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명사절과 헷갈리기도 하고 뭐 유사도 있고 뭐 복잡했어요. 예, 관계부사, 생략 여러 번 복습했죠. 부사절은 아주 간명합니다. 예, 부사절은 그냥 접속사들이 쭉 있고요. 그 접속사들의 뜻이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뜻만 알면 돼요. 뜻만. 예. 일단 부사절이라는 것은 어떤 마커가 나와서 그 마커로부터 이어지는 절이 부사절로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개 중에서 가장 딱 느낌이 오지 않는 게 부사절입니다. 왜냐하면 명사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 그렇게 되는 절, 형용사, 명사 수식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부사 그러면 말이죠. 아주 어릴 때는 뭐 동사 수식, 무슨 뭐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건 부사에 대한 매우 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협소한 설명이거든요. 부사는 그거 말고도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히 부사절의 경우 이게 도대체 뭘 수식한다는 말이야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사절도 똑같이 생각하면 편합니다. 명사절이 뭡니까? 절이 명사 기능하는 거죠. 형용사절은 절이 형용사 기능하는 거죠. 부사절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절은 절인데 부사 기능하는 거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보면 되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The premier gave a speech here. premier, 수상이 여기서 연설을 했답니다. 여기서. 이게 부사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예. 이때 here 있는 자리에 here 대신에 이게 들어갔잖아요. 똑같이 이게 장소 개념이라면 이것도 장소 개념이네. Where the workers were striking.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연설을 했다. 굉장히 용감한 수상입니다. 어쨌건 요거하고 요게 동일한 정보를 주면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게 부사라면 이건 뭐라고 불러야겠어?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부사절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부사절을 요 절이 도대체 뭘 꾸며주는 것이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오히려 기능적으로 부사가 하고 있던 기능을 절이 하고 있으면 그냥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평소에 문장에서 부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느냐? 책에 제가 써놨죠? 시간, 조건, 이유 등의 추가 정보를 준다. 예. 뼈대가 되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아니로 어떻게? 추가 정보, 시간과 장소와 이유와 조건 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사의 원래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하는 절, 이걸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내용적인 정의가 되겠고 부사절인 걸 알아보는 방법은 매우 쉬운데요. 요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종속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접속사 공부했던 기억나죠? 대등접사가 7개, fanboys 기억나죠? 그 fanboys를 제외한 모든 종속 접사는 다 부사절이 될 수가 있어요. 종속 접사는 거의 99%가 부사절을 유도하는데 즉 부사절 마커, adverbial 마커라는 얘기예요. adverbial clause 마커, 부사절 마커인데 종속 접사 중에서 일부 예외가 명사절을 유도하는 게 있었죠? 기억납니까? 뭐지? 예, 그렇죠. that과 whether, if가 종속 접사 중에서 명사절을 유도하는 유일한 예외였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that과 whether, if가 접속사로 쓰였다고 해서 다 명사절인 게 아니고 that과 whether, if가 명사절을 만들 수 있다야. 무슨 얘기냐? that과 whether, if도 부사절을 만든다고요. 모든 종속 접사는 다 부사절을 만들어. 그 중에서 얘만 부사절 말고 명사절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명사절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알겠죠? 좀 이따가 요것과 요게 부사절로 쓰이는 거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whether, if가 부사절로 쓰이는 건 이미 명사절 할 때 봤죠? 기억나요? 좋아. 자, 그러면 부사절 정의했습니다. 원래 부사가 하는 것처럼 장소나 시간이나 조건이나 이유 등의 정보를 제시하는 절, 내용적 정의고 형식적 정의는 종속 접사로 시작하는 절, 이게 부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사절은 형식과 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 종속접사가 있느냐. 종속접사의 뜻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되겠어요. 거기 분류되어 있는 게 쭉 나와 있죠. 첫 번째 게 temporal. temporal, 시간을 뜻하죠. TEMP가 라틴어로 시간을 뜻하는 건 아시죠? 일시적인 temporary 아시죠? 그래서 when, while 같은 몇 가지 예가 나왔고요. 좀 더 자세히 이따가 보겠습니다. conditional, 요거 우리가 책 앞부분에서 봤던 기억나요? 그렇죠. 조건, 조건을 뜻하는 거. if 기억나죠? 3번 concessive, 우리나라에서 보통 양보라고 번역하죠. 요거는 번역 자체가 일본인들이 번역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또는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어 어감하고 한국어 어감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concede라는 단어 아세요? 무슨 뜻입니까? 예, 어떤 점을 인정하다. 뭐뭐를 양보하다. 이런 뜻이죠. 요거의, 여기 동사고요. 요거의 명사형이 concession입니다. 그거의 형용사형이 concessive예요. 예. concessive clause, 이거를 일본인들이 번역할 때 양보절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 말의 양보란 말은 뭔가를 양보한다는 얘기인데, 자리를 양보한다든가, 무슨 떡값을 양보한다든가, 그렇죠? 선물을 양보한다든가, 누구한테 이렇게 주고 자기는 이렇게 버리는 거, 그런 뜻이죠. 근데 일본말은 오마 좀 다른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저는 일본말 모르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 양보절이 도대체 뭘 양보한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요 말을 써갖고 인정절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 양보절에 갖는 의미가 뭡니까? 이런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하지만 이렇다는 말이죠. 앞에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그와 반대의 사실도 있다. 이걸 말할 때 쓰는 거죠. 즉 앞에 뒷주절과 반대되는 사항을 인정할 때 쓰는 절이 인정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보절이란 말보다 한국말에서는 이게 더 어감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though나 although나 even if 같은 주절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쓰는 표현, 이게 바로 인정절이다. 우리가 보통 양보절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4번 reason, 이유와 원인이죠. 5번 goal result, 목적 혹은 결과. 목적 혹은 결과. 거기 한번 예문 보세요. Hamlet wanted to kill his uncle. 햄릿은 자기 삼촌을 죽이고 싶었어. 왜? So that his father's murder would be avenged. avenge, 복수하는 거죠. 아버지의 살인, 여기서 아버지의, fathers는 소유격인데 내용적으로는 목적어의 의미죠. 아버지를 살인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결국 엉클을 죽이고 싶은 목적이죠. 즉 so that절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그는 so hard하게 work해서 he was able to pass the bar exam. bar exam, 변호사 시험이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즉 열심히 일한 결과가 변호사 시험 합격이죠. 목적과 결과는 사실 좀 다른 거죠. 위의 문장은 오른쪽을 목적으로 왼쪽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왼쪽으로 한 결과가 오른쪽이죠. 하지만 주절과 종속절이 맺고 있는 관계는 비슷해요. 즉 죽이고 싶어, 뭡니까?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bar exam에 합격했다. 그럼 bar exam 합격이 결과잖아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bar exam 합격이라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bar exam 합격이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bar exam 합격이고,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결과를 같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6번 comparative, 비교고요. 7번 place, 장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통 한 7개 정도로 통칭해서 나눠봤는데 뭐 다른 식으로 좀 더 분류할 수도 있겠죠. 자, 종속접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 유일하게 까다로운 점은 이 종속접사 하나가, 예를 들면 since다, as다, 이런 종속접사 어떤 하나가 요 7가지 영역 중에서 한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중복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 즉 종속접사의 뜻이 많다는 거. 요것만이 유일하게 까다로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것을 2개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접사는 2개 이상의 의미로 쓰일 수 있음을 명심하라. 예문 볼게요. 네. I read the newspaper. 신문을 읽었는데요. While I was waiting. 기다리고 있던 중에. 요거 뭐뭐 하던 중에죠? 템포럴에 해당하죠. 그런데
While I don't agree with her. 내가 그녀하고 의견이 같지는 않지만 그녀가 뭘 말하는 건지 그녀의 관점을 이해할 수는 있다. 요때 while은 뭡니까? 대조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즉 양보죠. 양보. 컨세시브. 아, while이 양보와 시간으로 다 쓰이는군. 다음, I've known him since he was a child. 그가 child이었을 때부터 그를 알고 지냈다. 이거는 뭐뭐서부터 뭐뭐 이래라는 의미를 갖는 일종의 템포럴 접속어요. I borrow your lawnmower. 너의 잔디깎기 기계를 빌렸다. 왜? 네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유란 말입니다. 이렇게 since는 이유와 시간에 다 쓰이고 while은 양보와 시간에 다 쓰이니 이거는 기억해 두는 수밖에 없죠.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2개 이상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접사들도 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부터 해서 7가지를 다 할 건 아니고요. 중요하게 찝어야 될 부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템포럴. 템포럴에서 조심해야 될 거. 템포럴 접사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은 첫 페이지에 각 주에 쫙 붙여놨어요. 쭉 있죠. 조건도 쫙 있고요. 양보도 쫙 있고. 여기서 특별히 언급해야 될 것은 분명히 본문에 나오니까 그 각 주 꼭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as. as가 템포럴로는 아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1번 보세요. 두 행동이 짧은 시간에 동시에 발생했을 때 쓴다. 두 행동이 짧은 시간에 동시 발생. 뭐 짧은에 줄치고요. 동시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짧은에 줄치고 동시에 동그라미. 요 예문 한번 볼게요. As I walk into a room. 자, walk하는 이 동작과 phone started ringing이라는 요 2개의 동작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접속사가 as다. as가 템포럴로 쓰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동시성이에요. 예, simultaneity. 안에 있는 아파. 왜 밥 먹다가 말이죠. 가끔 이 안에 점막을 씹는 경우가 있죠.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계속 씹어요. 나 지금 말을 하다 씹었어요. 아까도 좀 제가 좀 아까 좀 말이 약간 조금 분명치 않았죠. 이게 씹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 웍한 동작하고요.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스타를 링잉한 동작이 죄송합니다.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야. 좀 느낌 와요? 내가 그 방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빠랑빠랑빠랑 하는 거 있는 거지. 느낌 딱 오죠? 이게 동시성이에요. as는 흔히 영영사전이나 많은 책에서 when과 그냥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간 달라요. 차이점 보세요. When I got home, I watched TV. 일단 이 동작을 잘 보세요. 얘하고 얘가 거의 동시라고 해도 이 동시하고는 개념이 상당히 좀 다르죠. 이거는 방에 싹 들어가는 순간 따르는 이지만 요거는 집에 들어가는 순간 TV를 이거 좀 힘들죠. 예, 특히 집에 아무도 없었다면. when 다음에 이렇게 과거 시제 동사가 연속으로 나오면 이건 순차적 동작을 말합니다. 요거는 동시적 동작. 이게 좀 더 떠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이. 내가 집에 도착하여 TV를 보았다. 도착했을 때 하면 좀 우리나라 말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도착하여, 도착하고 나서는 좀 더 세요. 나서는 애프터니까 그건 좀 더 벌어지죠. 도착하여 TV를 보았다. 이런 정도가 when입니다. 요거는 파트 1에서 when 할 때, 시제할 때 제가 했던 기억납니다. 납니다. 예, 과거가 나타나는 순차적 동작이다. 요 차이점 잘 보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행동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변했을 때 그 오랜에 줄치고 함께 동그라미 칩니다. 한국말로 보면 뭐뭐함에 따라입니다. 되게 아프네. 피나네. 유혈수업이네. 유혈수업. 자, he gets more attractive. 그는 점점 더 매력적이 됐다. 요 밑에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자, 제가 말이죠. 그 10몇 년 전쯤에 노량진의 제이모 학원에서 강의하던 시절에 그때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요. 제 직원들이 딱 보잖아요. 전부 다 지금이 낫답니다. 네, 자, he gets more attractive. 피를 흘리면서 무슨 attractive. 자, 그는 점점 더 attractive해졌다.
as it gets older.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분명히 한국말로 이거하고 이거는 한국말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뭐하는 동시에, 이건 뭐뭐함에 따라. 요건 짧은 동작, 짧은 시간, 요거는 긴 시간. 하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이거하고 이게 같은 거죠. 얘는 짧은 동작이 요렇게 일어났다 요 얘기고, 얘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니까 이것도 동시고 이것도 동시죠. 맞죠? 올드해지는 시간하고 어트랙티브한 시간이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다만 짧냐 긴냐에 따라서 한국말이 조금 다를 뿐이야. 알겠어요? 3번. 한 행동의 도중에 다른 행동이 발생했을 때. 요것도 시제할 때 when 할 때 했던 것 같지 않아요? when 보기 전에 as를 먼저 봅시다. The phone rang as I was coming into the building. 자,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봤고요. 요렇게 세 개를 같이 봐주세요. 네. The phone rang as I was coming into the building. 내가 빌딩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빌딩으로 들어오고 있던 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아하, 시제 때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계속 우네. 아우, 이게 나오면 여기가 전화벨이 울린 거야. 그럼 나는 빌딩에 들어오고 있던 중에 울린 거지. 과거 진행은 과거보다 먼저 시작했다. 기억나요? 과거 진행은 과거보다 먼저 시작했다. 먼저 시작했다. 요게 was coming이죠. 들어오고 있는데 따르릉 이거죠. 따라서 어떤 거에 동작 진행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as를 쓴다. 그럼 이거를 when으로 바꿔도 되겠죠. when 할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이러면 when과 as는 거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것도 말이죠. 개념적으로는 첫 번째, 요 세 번째 문장하고 다르지만 요 시점에 동시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come과 ring이 결국 동시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림을 그리면 요 그림과 요 그림과 요 그림이 다 다른 그림이지만 동시성이라는 개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왜 when과 똑같다고 안 하고 when과 거의 똑같다고 하느냐. 차이가 있어. 책에도 똑같다가 아니고 비슷하다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when. The phone rang when I was asleep.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이 똑같습니다. 요게 now라고 보면 전화벨이 울린 시점이 요거라면 잠들어 있었던 시점이 요게 잠들어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똑같은데 요거는 when으로 쓸 수 있으나 as를 쓰면 안 된다. 요거는 as를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유를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as는 액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when은 situation과 액션에 다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액션이기 때문에 as, when 둘 다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잠들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잠들어 있는 상태. 상태의 지속의 의미일 때는 when은 쓸 수 있지만 as는 못 쓴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as라는 거의 템포럴 개념이 뭐냐? 템포럴로 쓰이는 as의 개념은 동작의 동시성이야. 동작의 동시성. 알겠어요? 두 동작이 동시에 짧게 일어났거나 두 동작이 긴 시간에 걸쳐 함께 일어났거나 두 동작이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에 동시적으로 만났거나 이렇게 동작의 동시성일 때 as를 쓰는 거다. 따라서 이때는 as를 못 쓰기 때문에 as와 when이 똑같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이해가요? 마지막 문제 봅시다. I didn't hear the phone ring. phone ring 소리를 듣지 못해서 왜? 잠들어 있어서. 선생님, 이거 상태 아닙니까? 상태. 상태 맞죠? 이거 상태니까. 근데 왜 as 썼어요? 이 as는 temporal이 아니죠. 이유잖아요. temporal로 쓰였을 때 동작의 동시성을 말하기 때문에 temporal의 의미일 때는 상태의 의미일 때는 as를 쓸 수 없다. 상태의 의미 앞에 as가 나왔으면 이건 분명히 temporal이 아니고 딴 것일 것이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좀 재미있죠? 의외로 배울 점이 많죠? as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들은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as는 말이죠. 이거 말고도 매우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as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쭉 제시해봤습니다. 접속사 as 굉장히 뜻이 많고요. 거기 7개로 갖고 분류해놓은 그 분류 기준표 상당히 여러 부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분류표에 안 들어가는 잔챙이 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It's not as good as it used to be. 자, 이게 지금이고요. 이건 과거니까. 과거만큼 굿하지 않다. 과거보다 안 좋아진 거죠. comparison, 비교로 쓰이는 겁니다. 예, 그 유명한 as 비교문이죠. 예. He got divorced. 그는 이혼했어요. Just as his parents had done years before. 여기서 더는 got divorced겠죠. had gotten divorced. 자기 부모님도 수년 전에 했듯이 그도 이혼했다. 뭐뭐 했듯이 뭐뭐 한 것처럼 in the same way 했듯이죠. in the same way. 뭐 양태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인데 뭐 일본 사람들이 in the same way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죠. You can go first as you were the oldest. 네가 oldest이기 때문에 먼저 가세요. 이거 뭡니까? 이유죠. reason입니다. reason. 여기서 as는 because의 뜻이죠. 또는 뭐 since의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because와 since의 차이점은 나중에 reason 가서 하도록 할게요. Angry as he was, he couldn't help smiling. 좀 이따가도 나올 텐데요. as 앞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죠. as 앞에 뭐가 튀어나와 있으면 이건 양보입니다. 양보. 도우하고 왔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웃지 않을 수 없었다. cannot help ing.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화가 났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회장님이야. 어떻게 화가 나지만 회장이 날 모욕했는데 그래도 스기지고 웃고 있었다 이제. 자, it could be used as evidence against him. 자, 요건 무슨 뜻이죠? 뭐뭐로서지. 자, 여기서 맨 끝에 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건 전부 접속사 컨정션이고요. 얘는 전치사죠. preposition입니다. 자, as 다음에 명사만 나와 있는 게 보이죠? It could be used. 어떻게 이용될 수 있다?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 접속사는 지금처럼 뜻이 정말 많아요. temporal, reason, comparison 등등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반해서 전치사라는 뜻이 아주 간명해요. 뭐뭐로서 또는 뭐뭐 했을 때, 과거일 때입니다. 이건 과거 시제일 때. 과거 시점일 때는 뭐뭐 했을 때 또는 뭐뭐로서 이 정도의 의미로밖에 안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에서는 매우 뜻이 간명하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수능 같은 데서도 전치사 as와 접수사 as의 뜻 차이를 갖고 모의평가에 문제가 난 적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temporal as를 하면서 as의 다양한 용법까지 전부 한꺼번에 쫙 해버렸습니다. 자, temporal에서 또 반드시 봐야 될 두 번째 거 by the time과 until의 차이점입니다. by the time과 until의 차이점. 한국말로 보면 by the time과 until은 뜻이 똑같죠. 뭐뭘 할 때까지, 뭐뭐 하기 전까지 그런 뜻이죠.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기 전까지. 즉 이전 동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뭐뭐 할 때까지 그 앞에 뭐 했냐는 얘기죠. 뭐뭐 하기 전까지 그 앞에 뭐 했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by the time과 until은 한국말로 똑같은데 영어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거기 결론이 먼저 나와 있죠? by the time은 완료. 완료 밑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회성 동작. 일회성 동작. until 뭐라고 써있어요? 지속이라고 써놨네요, 내가. 지속. 지속 옆에 좀 더 씁니다. 지속적 동작. 일회성 동작에는 by the time을 쓰고요. 지속적 동작에는 until 혹은 till을 쓰는 거. 요게 차이가 있대요. 한국말은 똑같은데. 예문 봅시다. By the time you receive my letter. 내 편지를 받을 때까지, 받기 전까지. 그러면 내 편지를 받는 거에 이전에 하는 동작이 뭐냐? 이런 의미예요. I will already have started my journey. 내 journey를 이미 떠났을 것이다. 언제 시점에 receive 하는 겁니까? 그렇죠. 미래 시점에 receive 하는 거죠. 왜 will을 안 썼죠? 시간의 부사절에는 will을 쓸 수 없다. 시제 시간에 배웠죠. 그림 한번 그려보면 여기 잡아주세요.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네가 내 편지를 받는 시점이 미래니까 여기에 편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가 내 편지를 받을 때쯤에는 나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야. 여기가 start가 되겠죠. 어쨌건 여행 출발이란 건 일회성 동작이지. 출발 계속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출발하고 있다면 이건 출발이 아니죠. 일회성 동작이기 때문에 by the time을 사용했다. by the time은 접속사처럼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as soon as는 누구나 다 접속사라고 생각하죠. 왜? 많이 봤으니까. 자주 봤으니까. 근데 따지고 보세요. as soon as도 어떻게 보면 동등비교구문 아니야. as 플러스 부사 플러스 as잖아. 그거 처음 보는 사람은 뭐뭐만큼 빨리 이렇게 번역할걸?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as soon as가 접속사처럼 안 생겼는데 접속사로 느껴지잖아. 마찬가지야. by the time도 자주 안 봤기 때문에 접속사로 안 느껴지지. 자주 보면 당연히 접속사지. 당연히 접속사로 보이니까 자주 노출되면 된다 이거. 됐죠? 자, 두 번째. By the time you receive my letter, 네가 내 편지를 받을 때쯤에는 I'll be with him again. I'll be with him again. 그와 이미 다시 있을 거야. 둘 다 이별의 편지치고는 참 좀 슬프네요. 그죠? 네가 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그 사람 품에 가서 그 사람 품에 안겨 있을 거야. 뭐 그런 내용이죠, 이거. 예? 참 편지를 딱 쓰면서 이 편지를 네가 받아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나서 그와 함께 다시 그와 함께 재회할 거야. 이거 참. 어쨌건 동작이건 상태건 간에 어쨌건 be with him again 해서 이렇게 쓰였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달라졌냐?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형이 됐죠? 과거형이 됐다는 건 뭐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라고 볼 때 여기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도착할 때쯤이면 여기가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 이전 동작이 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기차가 이미 떠나고 없을 것이다. 기차가 이미 떠나고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어쨌건 기차가 떠나는 것은 떠나고 또 떠나는 게 아니고 일회성 동태니까 by the time이 맞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이 문장 보세요. 이 문장은 until을 사용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Do you want to wait until you are positive someone likes you? positive는 여기서 확신이겠죠.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확신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느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고 누가 사랑한다는 걸 확신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느냐? 요것도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가 나오라고 볼 때 여기가 확신이 드는 거야.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wait 계속 기다리겠냐는 얘기죠. 어떤 동작 이전의 동작을 표현한다는 거, 어떤 동작 이전의 동작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이라는 점에서는 같죠. 그게 다르죠. 예, 바로 고전에 이루어진 동작이라는 점에 같지만 얘는 일회성 동작인데 반해서 얘는 지속적 동작이라는 게 그게 차이다. 따라서 이렇게 wait처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에는 until을 쓰는 게 맞다. 한국말로 볼 때는 같은데 입에서 이제 피는 맞았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 뭐 먹다가 이게 다쳤나 하면 말이죠. 죽 먹다가 다쳤어. 죽. 새해 첫날에 죽 먹다가. 새해 첫날 아침에 아버님 댁에 갔는데 원래 1월 1일 아침에는 떡국 먹는 거 아닙니까, 피디님? 떡국 드셨어요? 떡국을 안 주고 죽을 줘요, 우리 어머님이. 죽. 새해 첫날부터 죽을 주셨을까? 죽이 그냥 죽은 아니고요. 전복죽이죠. 물론 전복죽이라는데 전복이 뭐 들어갔나 보죠. 전복죽 먹다가 이거 씹었어요. 죽 먹다가 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뭐 갈비도 아니고. 전복이라는 게 중요한 거가. 자, 마지막 문제 보세요. It is not over till it's over.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고요. 내가 무슨 뭐 학생들 이제 만나서 뭐 책 같은 데 사인해 줄 때 많이 사인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끝이 나야 끝난 거지. 아직 끝은 아니야. 자, 보세요. over라는 것은 종료를 의미하는 부사죠. 종료는 일회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끝나고 이런 건 없죠. 일회적인 동작이죠. 일회적인 얘기인데 왜 by the time을 안 쓰고 t를 썼을까? 맞추는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over는 일회성 동작이지만 요 앞에 문장이 지금 부정문이 되어 있죠. 안 끝난 상황은 지속 상황이죠. 느낌 와요? 네. 안 끝났고 계속 안 끝났어. 끝나야 끝나. 끝나는 건 일회성이지만 안 끝난 거는 지속적 동작이거든. 그래서 til이에요. 바로 이게 not until 구문의 본질이에요. 왜 not until 구문이 많이 쓰이냐? not을 붙여놓으면 전부 그렇지 않은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 until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not until 구문의 본질이다. 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 비교한 거는 접속사 by the time과
접속사 until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until과 till은 전치사로도 쓰이죠. 그럼 until이 전치사로 쓰일 때 이와 대조될 수 있는 거는 뭐냐? by겠죠. by the time이 접속사라면 by가 전치사입니다. 책 한번 읽어볼까요? 이 차이는 전치사 by와 전치사로 쓰인 until, till의 차이와 똑같아. 그럼 전치사로 쓰인 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She had promised to be back. 돌아온다는 뜻이죠. be가 나왔다고 다 상태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come과 go의 뜻 아닙니까? 동작입니다. 돌아오다. 돌아오는 거 역시 일회성 동작이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언제까지? 6시 될 때까지는. 그럼 6시에 딱 오는 게 아니고 5시 50분, 5시 40분, 5시 45분 이런 거죠. 어떤 거? 이전 동작을 말하는 것이다. 까지라는 것은. 자, 6시가 명사기 때문에 전치사 by를 썼어요. by는 전치사, by the time은 접수사. 잊지 마세요. I was up until 3 o'clock trying to get it finished. 이거는 이제 주격보호겠죠? 끝내려고 애쓰면서 3시까지 be up은 똑바로 딱 몸을 세운다는 얘기야. 즉 눕지 않는다는 의미야. 그래서 안 잤다는 거죠. 안 자고 있다. 일을 끝내려고 애쓰면서 3시까지 안 자고 있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얘가 3시야. 3시까지 안 자고 있어 상태. 같은 be라고 해도 얘는 동작의 be고 얘는 상태의 be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until을 썼다는 거지. 어쨌건 3시 이전의 사건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완료성 동작이냐 지속적 동작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 We didn't eat anything till past noon. 뭔가를 먹는다는 거 지속적 동작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회성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좀 애매하죠. 하지만 이건 낫이 나왔기 때문에 안 먹고 있는 상태의 지속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not until이 된다. until이나 till은 접속사일 때와 전치사, 이거 다 전치사죠. 접속사일 때하고 전치사일 때 모양 차이가 없으니까 조심 좀 하시고요. by는 by the time과 by로 모양 차이가 있다. 요 점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까지의 의미로 쓰이는 두 개의 차이를 잘 구별해 봤고요. 자, 그 다음 since 나왔네요. since는 뭘 조심해야 되냐? 아까 우리가 처음 모두에서 since는 temporal의 의미로도 쓰이고 reason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했죠. 각각 좀 조심할 지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Since I came here, I have met many people. 자, since가 나오면 말이죠. 이 since가 temporal로 쓰였다. 시간으로 쓰였다 그러면 뭐뭐서부터인데요. since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뭐뭐서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 내포돼 있어요. 내포. 뭐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since 다음에 어떤 과거의 동작이 나왔다면 과거에 이 일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란 의미가 되죠. 그럼 영어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면 그게 뭐예요? 현재 완료 아니야. 그래서 항상 여기가 현재 완료 또는 현재 완료의 한 형태인 현재 완료 진행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잊지 마세요.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왔을 때 현재 완료 또는 현재 완료 진행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반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완료로 썼죠. 끊어진 반복은 현재 완료. 이어진 연속은 완료 진행. 기억나죠? 내가 여기 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England has not won the World Cup in football. 그래서 won이라는 건 여기서 승리하다가 아니죠. 월드컵이 나왔으니까 월드컵을 차지하다죠. 즉 우승을 말하는 겁니다. 자, 풋볼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언제? 66년 이래에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대. 66년이 과거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니까 역시 현재 완료가 딱 표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since가 과거 시점과 같이 쓰이면 주절에 현재 완료가 나온다. 요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장과 이 문장, 김찬희가 왜 since를 두 문장 썼죠? 그렇죠. 요 since는 접속사. 요 since는 전치사. until처럼 since도 접속사와 전치사가 모양이 똑같군. after, before, since, 그죠? until, till 전부 접속사와 전치사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원칙은 temporal, 시간의 의미로 쓰이는 since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유의 의미로 쓰이는 since는 현재 완료가 꼭 나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예. since가 나왔다고 주절은 무조건 현재 완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뭐서부터 뭐뭐 이래란 의미를 갖는 since만 주절에서 현재 완료하고 함께 쓰인다. 이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since였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책으로 보겠습니다. 명사처럼 생긴 시간 접사. Every time 명사처럼 생겼죠? Every time 밑에 each time도 써볼까요? Each time.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그 노래 생각나네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The last time 마지막 순간. The next time 다음번. The moment 뭐뭐한 순간. The instant 뭐뭐한 순간. 명사처럼 생긴 접사죠. 아까 by the time은 부사구처럼 생긴 접사죠. 예, 생긴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접속사로 쓰이는 것은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예문 You could be arrested. 너 체포할 거야. The next time 왼쪽 절과 오른쪽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죠. You bring your camera phone to the movies. 영화관에 camera phone. camera phone 뭡니까? 카메라가 달려있는 전화죠. 예, 그래서 영화관에 카메라 달리는 전화기 또 가져오면 다음번에 체포할 거야. 요새 카메라 안 달리는 폰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갖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갖고 와서 그걸 뭐 찍어댔겠죠. 여러분들 뭐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거 우리 하지 맙시다. 불법 다운로드 하시는 분들은 이 캠 버전이라는 거 있죠. 캠 버전. 몰래 캠코더를 딱 들고 가고 캠코더 이제 휴대용 VCR 카메라 슬쩍 찍는 거죠. 그 앞에 사람 머리도 막 지나가고 말이죠. 보통 자막은 중국 자막이죠. 중국에서 중국 무슨 뭐 상하이 이런 데서 비밀 촬영하는 거죠. 참 중국이 그 공장이죠. 공장. 그런 거 보면 재미도 없잖아요. 음질도 떨어지고 시시하고 그죠. 그런 거 우리 보지 마도록 합시다. 자 어쨌건 간에 카메라폰 가져오면 너 체포한다. 카메라폰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넥스트 타임이었고요. 마지막 5번 once. 자, once란 말은 보통 부사로 많이 쓰이죠. 부사로 쓰이면 한 번 또는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의 준말이죠. 근데 once가 접속사로도 쓰인대요. 한국말로 하면 일단 뭐뭐 하면 그런 얘기죠.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은 이 동작 뒷동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from the moment when 뭐뭐를 한 순간으로부터 뭐뭐를 한 순간 이후에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문 볼까요? Once I found somewhere to live. 내가 살 곳을 발견하고 나면 너한테 주소 보내줄게. 주소 알려줄게. 내가 거처를 정하면 주소 알려줄게. 이러고 나서 보통 연락이 없는 경우도 많죠. 어쨌건 거처를 찾고 난 연후에 한 동작이 send you the address라는 거. 일단 뭐뭐 하면 여기까지가 템포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접수사들을 쫙 일별해 봤습니다. 자, 템포럴 다음에 뭘 할 건가 하면 말이죠. 이제 컨디셔널, 조건을 하겠습니다. 조건을 우리가 조건분 할 때 아주 많이 했죠. 예, 그거를 조금 복습한다는 면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나왔던 것들인데 그걸 좀 더 부사절이니까 심층적으로 조금 살을 좀 더 붙였어요. 그때 안 했던 얘기까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if와 in case는 전부 컨디셔널로 분류되는데 if와 in case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in case도 접속사처럼 안 생겼죠. 부사구처럼 생겼죠. 하지만 접속사로 쓰입니다. in case는 in case 뒤에 of를 붙여서 in case of가 되면 전치사고요. in case 이렇게 쓰면 접수사입니다. in case that 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잘 안 쓰고요. in case는 접수사, in case of는 전치사. 알겠죠? 그럼 if와 in case의 차이점이 뭐냐? if는 그 조건의 실현 여하에 따라서 어떤 행동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조건의 실현 여하에 따라서 그 조건이 실현되면 주절의 동작이 발생하고 그 조건이 실현이 안 되면 주절의 동작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이렇겠죠. in case는 그 조건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행동이 발생한다. in case에 제시하는 그 동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냥 주절 동작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야.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럼 대비해서 하지.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거를 혼동해서 사용하면
큰일 난다.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입 준비하는 학생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예문을 갖고 영어적 설명을 붙여놨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We'll buy a map in case we get lost. in case란 접속사를 사용해서 왼쪽 절과 오른쪽 절을 연결했습니다. 자, 이때 지도를 산다는 거야. 그럼 지도를 사는 이 행위는 어떨 경우에 발생하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인케이스예요. 우리가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그것에 대비해서 사야지. 그런 말이죠. 요거를 영어적으로 제가 한번 해설해 봤습니다. We'll buy a map now. 우리 지금 지도 살 거야. 왜? 뭐뭐 하건 말건 간에 우리가 길을 잃건 안 잃건 상관없이 대비한다는 정신으로. 우리는 이미 지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길을 잃었을 때. 알겠죠? 이게 인케이스야. 그럼 이때 동일한 예문을 인케이스 대신에 같은 컨디셔널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if로 바꿔치기 하게 되면 되게 황당한 문장이 되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지도 살 거야. 길을 잃어버린 다음에 지도를 어떻게 삽니까? 그죠? 길 잃어버리면 지도 사야지. 아이고, 산골에서 잘 해보세요. 몰라요. 휴게소에서 길을 잃으면 또 모르겠다마는. 예. 일반적으로 길을 잃으면 지도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미국 같은 데 말이에요. 여행 갔을 때 길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죠. 물론 고속도로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지도만 봐도 대충 찾아갈 수 있어요. 워낙 잘 돼 있고 일단 그 길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I-43이 있고 I-40이 있고 I-41이 있으면 길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 I-43은 첫 번째 길을 타고 I-41은 두 번째 길. 이렇게 길에다 표시가 잘 돼 있어요. 따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길을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인가 그쪽인가 거기 가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길을 물어봤습니다. 경찰이 너무 친절한 거야. 한 3분 동안 설명을 해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내가 무슨 녹음합니까? 왼쪽 가서 오른쪽 가서 왼쪽 가서 왼쪽 가서 왼쪽으로 유턴하면 어쩌고. 그렇다고 미국인 참 친절하게 하는데 중단시킬 수도 없고, 예. 한 30초까지 기억했어요. 그 뒤에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야,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냥 그 동네 사람은 아주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네 사람 물어보니까 아주 쉽대. 그죠? 딱 10초 만에 설명하대. 그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길을 물어볼 때 경찰한테 물어보지 마라. 자, 봅시다. if로 어떤 때 쓰느냐. We need to ask for the direction. 우리가 direction, 길 안내죠? 길 안내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길을 잃어버리면 이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영어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디렉션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길을 안 잃어버리면 그럴 필요 없지. 알겠죠? 완전히 문장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뜻이 다르잖아요. 앞으로는 인케이스와 if로 반드시 구별해서 쓰세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맨 앞에 했던 컨디셔널 타입 2, 컨디셔널 타입 3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인케이스 구어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제 과거 교과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교과 과정에는 몇 학년 책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밑에 just in case 나왔죠? just in case는 생긴 게 in case와 비슷한데 앞에 just를 붙이면 just in case 뒤에 절이 안 나와요. just in case는 단독으로 쓰여요. 그냥. in case는 뒤에 주어동사 나오죠? just in case는 단독으로 써요. 따라서 just in case가 그냥 부사입니다. 신기하네요. in case는 접속사, just in case는 부사. 뜻은 비슷한데요. 약간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 어떨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X 될까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가능성이 훨씬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알겠죠? 예문 볼까요? 예문은 책에 있네요. 예. I don't think I'll need any money, but I'll bring some just in case. 앞에 어떤 문장이 있죠?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 돈이 안 필요할 것 같아. 뭐 카드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뭐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져가지. 혹시 모르니까 just in case. 앞에 이미 표현했어. 돈 안 필요할 것 같대. 혹시 알아? 뭐 혹시 아냐? 혹시 뭐 만일 대비해서. 예, 혹시 모르니까 just in case. 알겠죠? just in case입니다.
그 다음에 if의 유사어들이 쭉 나왔습니다. So long as long as, provided, providing, on condition that, only if, only의 동그라미. if보다 if 앞에 only를 붙이면 더 조건이 강해지겠죠. 이것도 컨디셔널 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절의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표현한다. 유일한의 주시입니다. 주절의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정도가 아니고 유일한 조건. 꼭 지켜야 될 조건. 그런 뜻이죠. 꼭 지켜야 될 조건. 예를 들면 말이죠. 아까 문장에서 말이죠. 우리가 길을 물어봐야 될 때는 길을 물어볼 때는 길을 잃었을 때도 물어보겠지만 다른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죠. 긴가민가 할 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냥 또는 안전하기 위해서. 그죠? 안전해. just be on the safe side. 안전한 곳에 있기 위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이러한 조건에서만 앞에 일어난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꼭 유일한 조건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책에 있는 것처럼 so long as long as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면 유일한 조건이라는 뜻을 강하게 심어줄 수가 있다. 내용 볼게요. He is welcome to come along. Be welcome to는 환영한다는 얘기죠. come along. 오는 걸 환영한다는 거니까 와도 돼. 그런 뜻이죠. 와도 돼. 어떻게 한다면 그가 behaves oneself. behave oneself는 예절 바르게 행동하다는 뜻이죠. 예절 바르게 행동하다. 와서 사고만 치지 않으면 사고 치지 않으면 올 수 있어. 사고 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오란 얘기죠. 오는 것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We will lend you the money. 우리는 돈을 빌려줄 거야. 근데 돈을 빌려주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 요건 약속해줘야 돼.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선행 조건. 케임브리지 사전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죠. 선행 조건. 네가 12달 내에 갚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빌려줄게. 12달 내에 갚는 거다. 그래야 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핸드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에 24개월 많죠. You can borrow my DVD player. 내 DVD 플레이어 빌려갈 수 있는데 네가 그것을 월요일 날 돌려준다는 것을 유일 조건으로 해서 빌려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앞에 동작, 주절의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선행 조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 책에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적인 얘기에서 보충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only if절을 썼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을 only if절이 문장 앞에 나오면 주절이 도치된대요. 칠판에서 한번 볼까요? The game will be cancelled. 게임은 어떤 경우에든지 취소가 안 돼. 취소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요겁니다. 비가 올 경우에. 그렇겠죠. 비만 안 온다면 취소될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only if절이 뒤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요. only if절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 앞으로 보냈을 때 보냈냐? 그냥 보내라. 보낸 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안 됐냐?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좀 이따 개강할 파트 3에서 자세히 할 텐데요. 이 only란 말이 있죠. only 플러스 부사, only 플러스 부사구, only 플러스 부사절이 문장 앞에 있을 때는 무조건 여기에 조동사가 도치가 돼야 됩니다. 주 앞에 조동사가 도치되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왜 하필이면 only 갖고 저러는 건지 요거는 파트 3에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only 플러스 부사절이 지금 앞으로 나와 있죠. 네. 비가 올 경우에만 이렇게 only 부사절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도치를 해줘야 돼. 여기서 조동사가 뭐야? 얘가 조동사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only if it rains will the game be cancelled.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맞는 거예요. will이 요 자리로 가야 된다. 기억하세요. 파트 3의 도치. 파트 3의 도치가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제가 설명하거든요. 그때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as long as의 또 다른 용법 나왔네요. 요거 제가 나왔네. 없네요. You can stay here as long as you want to. as long as하고 so long as는 같은 거예요. as long as, so long as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조건에서, 뭐뭐 하는 유일한 조건에서 그런 뜻이지. 요 본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You can stay here as long as you want to. long의 뜻이 살아있죠. 네가 머물고 싶은 시간,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머물고 싶은 대로 길게 머무러도 좋다. 머물고 싶은 만큼 롱하게 스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as long as long의 뜻이 살아있네요. 자, 이런 의미에서 as long as가 이거는 그냥 동등 비교의 as long as의 long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unless인데요. unless에 대해서는 조건문에서 했는데 조건문에서 한 거는 3번만 했어요. 1번, 2번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심층적으로 좀 더 다뤄보기 위한 것이다. 3번은 복습하도록 하고요. 1번, 2번은 처음 듣는 건데요. 매우 심층적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unless는 if not이다. 다 알죠?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머 바이블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연 unless는 if not과 똑같은 걸까?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각주 한번 읽어볼게요. 미세한 뉘앙스를 말한다면 if는 그럴 가능성에 더 염두가 있고 그럴 것 같다 이거야. 이게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고요. if not이면 unless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에 더 염두를 두고 있대요. 아하, 이게 unless와 if의 차이군. 예문 한번 보세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같아 보입니다. 얘는 unless가 있고요. 얘는 if not이 있습니다. 하지만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unless를 쓰면 이게 없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고요. if는 요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다 이거야. 그럼 뭡니까? 나는 주말까지 돌아갈게. 기차 파업이 없다면 있겠어? 설마 있기야 하겠어? 있긴 하겠어? 그런 식의 느낌이 강하다 이거야. unless. 기차 파업이 뭐 있겠냐? 기차 파업만 없으면 주말까지 갈 것 같아.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문장은 역시 주말까지 돌아가겠다는 뜻인데 train drivers, 기차 운전하는 그 뭐라 그러지? 기차 운전하는 사람? 조종사, 기관사. 오, PD님이 딱 얘기하시네. 기관사들이 파업만 하지 않는다면 주말까지 돌아갈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건 한국말로 보면 이런 거지. 야, 기차 파업이 있겠어? 기차 파업 없으면 일찍 돌아가! 이러고 기관사가 파업만 안 하면 일찍 돌아갈 것 같은데 파업이 갈 것 같아. 이런 식의 뉘앙스가 좀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말이죠. 컨디셔널 타입 2만큼 뭐 완전 가능성 희박 그런 식의 느낌은 아니고요. 미세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unless란 건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일어나기 희박한 일이거나 예외적인 상황, 예외적 상황을 표현할 때 unless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poor man, 저 가난한 사람은 won't be able to buy a new car, 새 차를 살 수 없을 것이다. win the lottery,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신차를 살 수는 없을 거야.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뭐뭐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그런 뉘앙스 있죠? 복권이 터지겠냐마는 복권이 터지지 않으면 새 차 못 사지 이런 얘기죠. 예. He won't be able to pay all the tax. 빚진 모든 세금을 치를 수 없을 것이다. Robs a bank. 은행을 털지 않는 이상. 그런 얘기죠? 은행을 턴다든가. Win the lottery. 뭐 가능성이 꼭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예를 들 때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야. 우리나라 말과 뉘앙스가 똑같네요.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럴 때 unless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렇게 느낌을 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컨디셔널 타입 2나 3에 사용할 수 없다. 과거형을 썼는데 현재 혹은 미래 시점을 가리키거나 과거 완료형 또는 과거형에 have pp를 붙인 형태로 과거를 표현하는 컨디셔널 타입 2와 타입 3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문 나와 있나요? 네. Unless the doctor had operated immediately. 닥터가 즉시 수술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어떻게 죽었을 것이다. 그녀는 죽었을 것이다. 즉시 수술하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됐으면 컨디셔널 타입 3 용법이었죠. 이 문장은 틀린 것이다. 컨디셔널 타입 2와 3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if로 바꾸고 not을 집어넣고
이렇게 써야지 맞는 표현이다. 얘기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unless였습니다. 자, 다음 if와 whether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if와 whether. if와 whether가 부사절로 쓰이면 if는 좀 조건이고요. whether는 조건은 아니죠. whether는 무조건이죠. whether는 조건의 성립 여부와 주절 행위가 무관함을 표현한다. 무관함 조치입니다. if는 조건, whether는 무조건. 우리가 명사절 할 때 했죠. 명사절 마크로 쓰이면 if와 whether는 뜻이 똑같다. 다만 whether가 쓰이는데 if는 못 쓰이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부사절로 쓰이면 뜻이 완전히 달라서 if는 조건, whether는 무조건입니다. 예, 연 봅시다. I will go there. 나는 거기 갈 겁니다. If you'd want me to. 내가 가기를 네가 원하면 가고 안 원하면 안 가고 이 조건의 성립 여하에 따라서 이게 성립된다. 그 얘기 했었죠? whether가 if가 다 부사절로 쓰이는 중입니다. 왼쪽 문장의 목적어절이 아니죠. whether들이 부사절로 쓰이면 무조건입니다. 내가 가기를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가겠대. 따라서 이거는 아이가 유에게 순종하는 아이지만 밑에 아이는 유 말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아이죠. I don't care 하는 그런 아이죠. 내가 가기를 원하건 말건 나는 갈 거야.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예, 일본 말이죠. 무대뽀. 일본말에서 온 말이죠. 무대뽀로 간다. 이게 아이니까 위에 아이와 밑에 아이는 전혀 다르고요. 이렇게 whether가 부사를 이끌 때는 일반적으로 o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o not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o not을. 명사절일 때는 or not 또는 or가 필수가 아니지만 부사절일 때 if는 이렇건 이렇지 않건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or 이하를 꼭 써줘야 된다. 요 점도 기억해줘서 o not을 넣는 거로 책을 좀 수정해 주세요. 초판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까지가 컨디셔널 조건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concessive, reason, goal, result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